나비야, 안녕. 여기서 뭐해? 쉿! 모니카! 똑바로 반성하기 전까진 드보르 호텔에 돌아올 생각 마! 너 같은 애가 주방에 들어오는 건 우리 호텔의 수치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불만 있어? 아니요. 반성할게요. 잘못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사납게 구는 거야?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봐, 싸우지 말고 일단 사람 말부터 끝까지 들어봐. 잠깐만! 어? 너희는 또 뭐야? 잠깐, 나비야? 흠, 얘네가 당신이 불러온 조력자야? 몇 번을 와도 변하는 건 없어! 사바나, 당신 평소에 부하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드보르 호텔 주방의 일은 전부 내 소관이야. 언제부터 가시장미회가 간섭하게 됐지? 물론 레스토랑 관리는 그쪽 내부 일이지만 무리하다 몸져놓은 직원을 위해 나서는 건 가시장미회의 일이야. 무리? 몸져 누워? 몇 번을 말해. 그건 다 피르망이 나약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 녀석 일을 대신할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 하지만 피르망 씨는 모니카, 당장 돌아가. 전 이제 드보르 호텔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들어가라고 했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따라와. 완전 말이 안 통하네. 미안, 너희를 또 말려들게 했네. 사바나라고 드보르 호텔의 새로운 주방장이야. 취임한 이후 극단적으로 엄격한 업무 규정을 세워서 직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가장 심각한 직원은 과도한 피로로 몸져 눕기까지 했어. 며칠 동안 병상에 누워 말도 제대로 못했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전 요리할 자격이 없어요. 가시장미회는 피르망 씨의 가족의 의뢰를 받고 이 건을 중재하러 왔는데 결과는 방금 너희가 본 대로야. 사바나는 피르망 씨의 과로와 병을 전부 피르망 씨 본인 탓으로 돌리곤 자기와 관련이 없다며 소통을 일절 거부하고 있어. 다른 요리사에게도 레스토랑의 근무 환경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주방은 사바나의 감시가 삼엄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더라. 그래서 잠복이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었지. 그러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네 일을 망쳐버린 거야? 미안해. 아니야, 페이몬. 모니카가 저렇게 시달리는데 네가 안 나섰어도 내가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야. 휴, 잠복 같은 건 나한텐 안 어울리는 일인가 봐. 그러게, 단서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겠어. 일단 잿빛의 강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겠네. 나도 같이 갈래. 안 그러면 마음에 걸릴 것 같아. 진짜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래도 잿빛의 강에 놀러올 시간이 되는 거면 내가 진수성찬을 대접할게. 최근 가시장미회 술집에 엄청 유명한 셰프가 왔거든. 이름은 바로 저기 실례합니다. 방금은 가게 내부 사정으로 못 볼 꼴을 보였네요. 죄송해요. 이건 작은 사과의 뜻이니 받아주세요. 여러분께 꼭 전해달라며 모니카가 맡긴 사탕이에요. 너랑 모니카가 사과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바나인데. 그게 요즘 저희 주방장님이 조금 예민하셔서요. 정말 죄송해요. 알겠어. 이 사탕을 봐서라도 참을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바나 씨에게도 꼭 말씀 전할게요. 단순히 예민한 것뿐이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주방장이 됐지? 이해가 안 돼. 피르망 씨 가족들 말에 따르면 그 셰프도 예전엔 이런 성격이 아니었대. 말하자면 기니까 일단 모니카의 솜씨부터 맛보자. 나는 그 마음 알지. 어디 먹어볼까나? 오라? 사탕 포장지에 뭔가가 적혀있어. 에스코피에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에스코피에는 뭐 하는 사람이야? 간단히 설명하면 에스코피에는 드보르 호텔의 원래 주방장이었어. 드보르 케이크의 레시피를 복원하고 호텔을 휘황찬란한 전성기로 되돌려놨지. 드보르 레스토랑 창립 이래 천재 모데스트를 제외하고 가장 유명한 셰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드보르 케이크라면 매일 한정 판매하는 그 케이크? 우와, 그런 셰프가 있는데 왜 사바나가 주방장이 된 거야? 그게 식품 안전 사고가 있었거든. 누가 드보르 호텔의 요리에 금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신고했어. 하지만 그게 어디서 섞여 들어왔는지 아는 요리사는 없었고 결국 에스코피에는 주방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해서 메로피드 요새로 들어갔지. 메로피드 요새? 그렇네. 어쨌든 당시 검출된 금지 성분 양이 많지 않아서 경비대는 그걸 사고로 간주했어. 그래서 에스코피에도 금방 요새에서 나올 수 있었지. 다만 드보르 호텔의 주방장 자리는 그대로 사바나에게 넘어갔어. 그런 일이 뭔가 불공평해. 비록 에스코피에는 이제 드보르 호텔 주방장이 아니지만 여전히 요리사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아. 모니카의 쪽지는 우리 보고 에스코피에가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겠지. 완벽하게 이해했어. 모니카는 에스코피에가 사바나를 쫓아내주길 바라는 거구나. 현임 주방장 성격이 난폭한 건 원래 주방장을 복귀시키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건 크림버섯 수프를 겨우 3분 30초 만에 다 끓였다고? 그냥 끓는 물에 얼음을 띄워서 내보내지 그래? 그럼 적어도 네가 낭비한 크림이랑 버섯에는 안 미안하겠다, 힐레르. 크림아 미안해. 버섯아 미안해. 보다시피 에스코피에도 이런 성격이라서 말이지. 가열 시간이 모자라면 크림과 버섯의 맛이 완전히 발휘되지 않아. 막 끓일 때의 향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알겠어? 예, 셰프. 그럼 당장 다시 끓여. 손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방금 어디가 문제였는지 똑똑히 기억해. 예, 셰프. 저기 있잖아. 식사하러 오셨나요? 죄송한데 기다리는 손님이 많아서 일단 줄부터 서주세요. 우린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럼 더더욱 줄 서서 기다려야지. 에스코피에는 한번 스위치가 켜지면 대화하기 어려워. 일단 앉아서 기다려보자. 느긋하게 이야기도 할 겸. 드디어 식사 시간이 끝났네. 이 술집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에스코피에가 잿빛의 강에 와서 임시 주방장을 맡은 뒤로 손님이 최소 3배는 늘었을걸? 글쎄, 드보르 호텔엔 이제 내가 필요 없다면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요리들도 가져가서 처리해. 어차피 손님에게 나가지도 못할 거 그냥 두면 낭비잖아. 감사합니다, 셰프. 뭘 감사하는 거야. 난 그냥 낭비가 싫었을 뿐이라고. 그보다 피르망 보고 빨리 나으라 그래. 맨날 네가 나와서 일하지 않도록. 피르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인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몸져 누웠다던 요리사야. 힐레르는 그분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집에서 피르망 씨를 돌봐야 해서 힐레르가 생계를 위해 대신 일하고 있어. 그래서 에스코피에는 힐레르의 가족들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일부러 음식을 더 만들고 있지. 이봐 나비야, 다 들리거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건 전부 힐레르의 솜씨가 부족해서 만들어진 손님에게 나가지 못할 쓰레기라고. 맞아.
영양 밸런스를 완벽하게 고려한 쓰레기지. 맞지? 그래서 유명하신 여행자랑 그 동료 페이몬이 나한테는 무슨 일로 찾아왔어? 너도 우리를 아는구나? 그럼 자기소개는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사바나의 일로 찾아왔어. 가시장미의 본부가 여긴데 어떻게 모르겠어. 나비아도 이 일로 날 여러 번 찾아왔고. 하지만 난 더 이상 드브로 호텔 사람이 아니야. 전 주방장의 신분으로 호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돼. 게다가 사바나에게 주방장 자리를 이어받으라고 설득한 사람이 바로 나야. 뭐랄까, 그때의 사바나는 지금보다 훨씬 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어. 자기가 주방장을 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주저할 정도였지. 말도 안 돼. 우리랑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맞아? 지금의 모습은 나를 따라하는 걸지도 몰라. 나도 주방장 일을 할 땐 성질이 꽤 더러우니까. 아무튼 지금 내 입장에선 사바나를 탓하기가 좀 그래. 피르망 쪽도 어쩌면 내가 사바나를 망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건 아닐걸? 봐봐, 에스코피에. 모니카가 우리한테 준 거야. 이건... 네가 말한 문제가 있다 해도 최소한 모니카는 널 믿고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직접 듣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모니카? 너보고 그 주방장이랑 싸우라는 것도 아니야. 아직은 탐문조사 단계니까 요리사들이랑 얘기부터 해보자는 거지. 모니카... 에스코피에? 모니카 이 자식! 사탕 포장지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바르다니! 신발 밑창보다 더 두껍잖아! 안 되겠다! 돌아가서 한바탕 혼쭐을 내줘야겠어! 지금 당장! 에? 갑자기 뭐야? 우리도 따라가자.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게 할 순 없지.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평소와 맛이 조금 다르긴 해도 말해주시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손님께서 용서해주시지 않으면 주방장님이... 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네? 일어나, 모니카. 손님이 곤란해하시는 거 안 보여? 에스코피에님, 용서받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요리사다운 방식으로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와. 자기 처지를 앞세워서 손님한테 동정 사지 말고. 그치만 주방장님이 잘못을 바로잡기 전까진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요리를 다시 할 수가 없는데. 완전 주객 전도잖아. 피르망도 이런 상황을 겪었던 걸까? 못 버틸만 했겠어. 식사를 방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먹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사과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바나 셰프님이 제가 요리하고 냄비에 남긴 수프를 맛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절 쫓아내셨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군다고요? 전에 에스코피에 씨가 주방장일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다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혼나는 건 전과 똑같지만 그때는 다들 자기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자기 수준까지 성장하길 바라는 에스코피에님의 진심도 똑똑히 느껴졌고요. 하지만 지금은 무슨 실수를 해도 그저 반성하라고 하거나 계속해서 다시 만들라고 할 뿐이에요. 에스코피에 주방장님이 잿빛에 강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부터는 더 심해지셨어요. 모니카, 난 이제 여기 주방장이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 사실 저희도 다 알아요. 그날 그 사고는 절대로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연애는 규모도 크고 시간도 길었어요. 어느 단계에서 식자재에 형광소가 들어갔는지는 모를 일이라고요. 형광소? 그게 뭐야?
폰타인 과학원이 형광별에서 추출해 합성한 새로운 약재야. 여러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줘서 신경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치료용으로 쓰인대. 저도 들어봤어요. 그걸 요리에 넣으면 미각을 자극해서 중독성 있는 맛이 된다던데요? 장기간 섭취하면 정신이 흐트러지고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대가 엄격한 통제에 들어갔어. 하지만 그 위험성이 발견되기 전에 형광소를 첨부한 일부 식자재가 이미 시장에 유통되었지. 저흰 다 알아요. 그 사건은 분명 누군가 실수로 문제가 있는 식자재를 구매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느라 드보르 호텔의 분위기가 흉흉해질까봐 모든 책임을 떠안으셨죠. 그 결과 지금은 잿빛의 강에서 요리하는 신세가 되셨고요. 가시장미회 술집이 그렇게 초라한 곳은 아니야. 물론 드보르 호텔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오, 잿빛의 강이요? 이젠 거기로 밥 먹으러 가면 되겠군요. 모니카, 나는 지금의 일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 과거의 일은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어.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든 당시 주방장이었던 내게 책임이 있는 것도 맞아. 사바나님이 당신의 반만이라도 상냥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주방장으로서 취하는 방침에 불만이 있으시겠다? 주방장님! 주방장이 나인 건 아나 보지? 에스코피에 이제 와서 드보르 호텔에 뭐 하러 온 거야? 사바나,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왜 이렇게 됐어? 드보르 호텔을 너한테 처음 맡길 때만 해도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신경 꺼! 이제 주방장도 아니면서 지적질하지 말란 말이야!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오잖아. 사바나, 고작 며칠 사이에 성질을 많이 버렸구나. 그럼 요리 실력도 그만큼 늘었어? 설마 아직도 장마용 꽃을 마코트 풀 대신 쓰지는 않겠지? 네 알 바 아니잖아! 안 싸운다고 했으면서. 에스코피의 양이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불타오르는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군요. 바네겜 씨, 예, 접니다. 두 분 요리사다운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드보르 호텔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요. 요리사다운 방식이라면 설마 그 전설의? 예, 맞습니다. 왕년의 모데스트가 세운 전통 요리 대결입니다. 드보르 레스토랑의 창립자 모데스트와 사벨리는 경영 방침부터 메주의 추천 메뉴까지 어떤 영역에서든 의견이 엇갈리면 요리 대결로 승부를 가렸습니다.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승자뿐이었죠. 걔네도 할 짓 되게 없었나 보네. 그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었기에 모두가 솜씨를 갈고 닦으며 요리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다시 세운 덕분에 드보르 호텔은 지난 몇 년간 폰타인 미식 랭킹 1위 자리를 연이어 차지했지요. 몇 년 전에 다시 생겼다고? 대체 누구 생각이람? 어떻습니까, 에스코피의 양? 당신이 세운 규칙이니 이의는 없으시겠죠? 그렇다 해도 지금의 저는 드보르 호텔의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 규칙을 적용하긴 어려워요. 양측 모두 동의한다면 평범한 친선 대결로 쳐도 상관없겠지요. 사바나 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선 대결? 기왕 붙을 거면 정식으로 내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날 어떻게 처리하든 네 마음대로 해. 난 널 어떻게 할 생각 없는데? 대신 네가 지면 드보르 비전서를 내놔. 뭐? 드보르 비전서? 초대 주방장 모데스트가 남긴 전설의 비전서야. 드보르 케이크를 포함해 수많은 비밀 레시피가 적혀 있다고 해. 폰타인 미식계 최고의 보물이지. 역대 주방장에게만 읽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어. 역대 주방장이면 그럼 사바나,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너한텐 이미 비전서 사본이 있잖아. 사본?
이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나오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드보르 호텔을 떠날 때 가져간 원본이야. 이해가 안 되네. 사본이라고 해서 원본과 레시피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야? 왜 갑자기 말을 돌려? 나한테 질까봐 무섭니? 아니면 원본이 내 손에 넘어올까봐 겁나? 사바나 양? 그건 호텔 측에서 에스코피의 양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준 겁니다. 내기에 거는 건 좀... 아까 그러셨잖아요.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문제 없다고요. 대결 주제는 드보르 비전사에 나오는 드보르 케이크로 하죠. 에스코피에 할 거야 말 거야?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동안 네가 성질만 더러워진 건 아니길 바랄게. 두고 보시지. 그래서 사바나의 도전을 이대로 받아들여도 정말 괜찮은 거야? 뭔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보였어. 그렇다면 요리사는 요리로 대화하는 게 가장 빠르지. 정말 그런가? 난 전혀 몰랐어. 에스코피에도 평소에 진심을 잘 안 털어놓는 타입이거든. 그래서 바로 알아챈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적어도 네가 만든 마카롱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한 건 진심이었어. 그런 건 좀 관대하게 봐주면 안 될까? 드보르 비전서는 레시피 책이라기보단 호텔 창립자 모데스트가 남긴 모험 노트에 가까워. 당시 그는 친구 사벨리와 함께 폰타인 각지를 모험하며 새로운 식자재와 레시피를 발굴해 폰타인 요리의 다양성을 크게 늘렸어. 그중 최초의 드보르 케이크는 모데스트가 모험 중에 발견한 조미료로 만든 거라고 해. 그 조미료가 워낙 귀해서 하루에 16조각 이상 제작이 어려웠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신이 맑아지고 그 맛을 잊지 못했대. 훗날 두 사람은 이를 기반으로 드보르 레스토랑을 창립했고 단숨에 폰타인 요식업계 최고의 스타가 되었어. 특히 모데스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로 불리고 모험 노트에 적힌 각종 레시피는 드보르 비전서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지. 오호라! 그렇구나. 그래서 이 비전서 덕분에 드보르 호텔은 폰타인을 평정하고 불굴의 인기를 누렸다. 그 말이지? 그럴 리가. 요리는 나날이 발전하기 마련인데 100년 전의 레시피만으로 어떻게 버티겠어. 100년은 고사하고 레스토랑이 유명해진 지 10년도 되지 않아 두 창시자가 갈라섰어. 그리고 모데스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 이후 드보르 레스토랑도 인기를 잃어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테이블 몇 개 없는 작은 식당이었어. 몇 차례나 주인이 바뀌고 자리를 이전한 끝에 오늘날 바네김 씨에게 넘어가게 된 거야. 리월 소설에 나오는 무공비급처럼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보니 별거 아니네. 소설과 현실은 달라. 100년 전의 레시피를 따라봤자 현재 사람들의 입맛을 따라잡진 못해. 지금 가게에서 한정 판매하는 케이크도 사실은 에스코피에가 재현해낸 거야. 재현? 그게 무슨 소리야? 비전서에 레시피가 다 적혀 있는 거 아니었어? 100년 전의 골동품이라 훼손된 기록이 많거든. 전설의 조미료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건 재현이라기보다 비전서에 남은 일부 레시피와 역사책의 기록을 참고해 새로운 드보르 케이크를 개발했다고 하는 편이 옳아.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하루에 16조각만 한정 판매한 건 바네겜 씨의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였어. 왜? 뭔가 환상이 깨진 느낌이야. 똑같은 드보르 케이크가 아니더라도 지금 폰타인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이 시대 사람들의 입맛에는 이게 더 잘 맞을지도 모르지. 당시의 케이크가 페이몬의 상상대로 완벽한 것이었다면 레시피가 온전히 안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드보르 레스토랑이 몰락했을 리도 없고. 어쨌든
나는 드브루 케이크를 포함한 각종 레시피를 개량했어. 그리고 그 사본을 사임하기 전에 사바나에게 넘겼고. 그렇구나. 그럼 사바나는 왜 원본에 집착하는 거지? 설마 원본을 빼앗는 걸로 자기가 에스코피에보다 더 주방장 자리에 적합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건가? 드보르 호텔은 에스코피에에겐 원본을 주고 후임 주방장이 될 사바나에겐 사본을 줬어. 사바나 입장에선 너는 주방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지. 글쎄, 애초에 원본을 나에게 주자고 제안한 건 사바나와 바네겜 씨였는걸. 뭐? 그럼 주방장이 된 후에 마음이 바뀐 건가? 괜한 추측을 하기보단 요리 대결에서 요리로 대화하는 편이 낫겠어. 승부에서 이긴 뒤에 머리를 붙잡고 모든 걸 실토하게 하는 거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해도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요리 대결의 결과엔 승복할 거라고 믿어. 최소한 피르망 씨의 일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에스코피에가 나서면 승리는 식은 죽 먹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 드브루 케이크의 제작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보통 3명의 요리사가 함께 만들어. 어떻게든 혼자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보조가 2명 있는 편이 안전해. 간단하네. 우리 셋은 경험 만땅인 주방의 베테랑이라고. 여기서 둘을 고르면 되잖아. 여행자의 요리 실력이 전투 실력만큼 뛰어나다고는 들었어. 하지만 내 기준은 절대 낮지 않아. 나도 저번에 마카롱에 관한 혹평을 들은 뒤로 보름 넘게 열심히 수련했다고. 아무리 상대가 여행자여도 쉽게 지지는 않겠어. 다들 자신감이 넘치네. 그럼 가장 먼저 칼질부터 볼까? 오! 아무래도 이건 너희에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네. 칼질을 시험한다길래 과일을 그물 모양으로 썰기라도 해야 하는 줄 알았어. 야, 평범한 시험이라 다행이야. 다음 건 평범하지 않아. 이 저온 추출기로 식재료의 맛성분을 추출할 거거든. 폰타인 과학원에 부탁해 개발한 특수 가공 장치야. 저온 추출 방식으로 식재료의 진액을 분리해서 맛성분으로 맛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지. 흔한 장치가 아니라서 말만으론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됐어. 이게 바로 분리된 맛성분이야. 너희가 아까 잘라준 과일도 같이 처리했어. 진짜로 향이 훨씬 진해졌어. 그럼 이제 이걸 전부 넣는 거야? 아니, 아무 맛이나 다 집어넣으면 맛의 균형을 해쳐. 알맞은 맛이 나도록 신중하게 조합해야 해. 이번에도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 완성했다! 자, 이제 너희들 차례야. 그럭저럭 괜찮네. 다들 처음 시도한 것 치곤 나쁘지 않아. 근데 예외도 있는 것 같네. 너 정말 처음 해보는 거 맞아? 처음이라기엔 거의 완벽하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네 실력도 무시할 수 없어. 다음 시험이 기대되는걸? 이번엔 각자 드보르 호텔에 있는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 제출해줘. 종합적인 평가가 될 거야. 요리 실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종 완성된 요리야. 다들 대결의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줘. 이 흰 기러기처럼 고상한 아우라. 바로 평가를 시작할게. 꽤 괜찮지? 자랑은 아니지만 나 음식에 나름 조예가 있다고. 6점. 뭐 알겠어. 난 원래도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합격점이면 나쁘지 않네. 100점 만점에 6점.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은 만드는 것보다
먹는 걸 더 잘할 것 같아. 매일 프리나님의 곡을 100번씩 듣는다고 다 가수가 되나? 같은 이치야. 나는 이번 마카롱엔 설탕을 2스푼이나 덜 넣었어. 100스푼에서 98스푼으로 줄은 건가? 네가 말 안 했으면 설탕통에 남은 게 그것뿐이라 그런 줄 알았을 거야. 6점. 마지막은 뭐라고 하려나? 마지막 희망이야. 8점.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네. 아니야. 이 완벽한 색감과 매혹적인 향기, 그리고 노련한 솜씨는 10점 만점에 8점! 아니, 9점도 가능해! 왜?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완벽한 맛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많은 연습과 시도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알겠어. 이 요리에서 흰 기러기 같은 고결함이 느껴져. 표류의 세월과 여정의 풍파, 그리고 길동무의 편식까지도. 마지막 그건 대체 어떻게 느끼는 건데? 역시 너는 못 이기겠다니까. 그럼 여행자가 대결에 나가는 건 확정이네. 그치만 요리사는 총 3명이 필요한데 너랑 에스코피에가 있어도 아직 1명이 부족해. 나랑 나비아가 더 연습해볼까? 에스코피에 셰프님! 실례잖아.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드보르 호텔에서 케이크 만들기 대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 너를 추천하러 온 거야? 아니요, 저는 실력이 한참 부족한걸요. 도와드리려는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세요. 피르만? 벌써 다 나은 거야? 에스코피의 셰프님, 나비아 씨, 여행자님, 저희를 위해 여러모로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걸 집에서 보고만 있기는 싫습니다. 저도 이번 요리 대결을 돕게 해주세요. 맞아요. 게다가 아직 정신적 트라우마도. 괜찮습니다. 많이 나아졌으니 걱정 마세요. 며칠 전까진 말도 잘 못하고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누가 뭐래도 전 드보르 호텔에서 일하던 요리사니 에스코피의 셰프님의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피르망, 드브르 호텔을 떠난 후로 다시 칼을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요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손이 떨리는 거지? 이 요리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왜 식칼을 똑바로 못 잡겠지? 다시! 나는 재능 없는 놈은 빨리 주방에서 나가버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말도 안 돼. 이제 거의 다 나았을 텐데 나는 다시 이전으론 돌아갈 수 없는 건가?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체적인 부담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거겠죠. 모니카? 여긴 언제 왔어? 여러분이 요리에 너무 몰두하고 계셨나 봐요. 저도 방해하기 싫어서 티내지 않았고요. 하지만 죄송해요, 피르망 씨. 피르망 씨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모니카. 내가 요리를 다시 만드느라 밤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날 위로하러 와준 건 너뿐이었어. 차 한 잔 우려드린 것뿐 별것도 아닌걸요. 사바나 셰프에게 받으신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 도움이 못 됐어요. 사바나, 걔가 대체 어쨌길래 그래? 에스코피엔님이 제피체강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로 더 엄격해지셨어요. 저희가 어떤 요리를 해도 혼나기 일쑤였죠. 이딴 요리를 올리다니 그릇만 더럽혀졌잖아. 당장 버려. 그러고는 몇 번이고 다시 만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만족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다시 만들고 또다시 혼나고의 반복이었어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주방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제는 조리 도구만 만져도 귓가에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완벽하게 하려 할수록 손이 더 심하게 떨립니다. 두려워하면 할수록 실수만 반복하고요. 피르망, 언제 이렇게 나약해졌어? 내 밑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 밤 늦게까지 고생해가며 완벽한 요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건 너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손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시 만들면 만들수록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사바나 셰프 말대로 저는 아무 재능 없는 범부에 불과했나 봅니다. 아버지... 그래, 아무래도 네 문제는 단순 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네. 난 이번 대결에서 이길 거야. 그 다음에 사바나랑 제대로 이야기하러 가. 하지만 손이 이래서야 지금의 저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설마 사람 하나 부족하다고 내가 사바나한테 질 것 같아? 너희들을 키운 사람이 나라는 거 잊지 마. 설사 나 혼자 나서도 완벽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나도 나비아랑 더 연습해볼게. 저도요. 저기... 아니면 가시장미애한테 극구 공고를 붙여달라고 부탁해서 임시 보조를 구하는 건 어때? 저기... 사실 제가 도우려고 찾아온 건데요. 진작 말하지. 줄곧 말할 기회가 없어서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모니카 누나. 알겠어. 그렇지만 너 아직 사바나 밑에서 일하고 있잖아? 우리 쪽에 붙었다가 괜한 후환 없겠어? 괜찮아요. 저 깨달았거든요. 계속 그 사람 밑에서 일하다간 다음 피르망 씨는 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억지로 참느니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는 게 나아요. 이번 대결을 계기로 사바나 씨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저한테 나쁘게 굴진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멤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질 줄은 몰랐네. 어쨌든 모니카도 프로 요리사니까 이번 대결은 문제 없겠어. 좋아, 그럼 결정된 거다. 우리 팀 결성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연을 열자. 가시장미애가 한턱 쏠게. 가시장미애가 한턱... 잠깐만, 그럼 내가 요리해야 하는 거잖아? 전에 여행자한테 잿빛의 진수성찬을 대접하기로 약속했거든. 너희도 기대하고 있었지? 진수성찬! 알겠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오, 그 아이디어 좋은데? 아니지, 여기는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사바나, 어째서... 아, 별건 아니고
드보르 비전서 원본. 내가 놓친 게 없는지 보고 있었어. 사바나가 그토록 집착할 만한 게 있나 해서. 그치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어. 대충 휘갈긴 레시피와 모험 기록뿐인데다 대부분 훼손되어 있다고. 그에 비해 내가 준 사본은 레시피를 보완하고 나만의 노하우와 주석까지 달아둔 버전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골동품보다는 훨씬 실용적이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그 사바나가 타이틀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돼.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했어. 조금 수줍음이 많긴 해도 매사에 세심한 애였어. 문제가 있어도 곧바로 시정해서 요리 실력을 꾸준히 늘려가던 친구였지. 그래서 드보르 호텔의 주방장 자리에 추천한 거야. 그런데 피르만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다니.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어쨌든 내가 밀어붙였으니까. 그 애가 이렇게 변한 게 나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심란해. 드보르 비전서를 쓴 모데스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의 옛 친구이자 드보르 레스토랑의 또 다른 창립자인 사벨리. 모데스트는 드보르 케이크를 출시한 후 천재라고 불리며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 반면 사벨리와는 조금씩 멀어져 갔지. 신메뉴를 발표할 때마다 성공을 거둔 모데스트와 달리 사벨리의 요리 커리어는 번번이 벽에 가로막혔어. 모데스트가 각계 유명 인사들에게 불려다니면서 사벨리와 요리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지. 사벨리는 세간의 평판도 안 좋아지고 모데스트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었어. 갑작스러운 결말이었어. 젊은 천재가 돌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야. 그렇게 둘의 사이는 화해하지도 갈라서지도 못한 채 끝을 맞이했지. 세간에는 사벨리가 질투에 눈이 멀어 그와 화해하려는 모데스트를 죽였다는 설도 있어. 그냥 소문일 뿐이야. 적어도 폰타인 성의 역사에 사벨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은 없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추적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일 대결에서 무조건 이길 거야. 조금 억지를 부려서라도 그 애가 무슨 생각인지 털어놓게 만들겠어. 보는 눈이 있구나? 내일은 안심하고 나한테 맡겨.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 요리 대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바나, 네가 원하는 드보르 비전서 원본은 여기 가져왔어. 모니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번 대결은 이중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완성된 요리는 뒷주방으로 보내 표식을 새기죠. 양측의 표식은 접시 아래에 숨겨집니다.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다 먹고 접시를 뒤집기 전까지는 어떤 요리가 어떤 선수의 요리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평의원으로서 모든 요리를 공정하게 평가하겠어. 어제 식사를 방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 오늘 대결의 심사위원 자리라니 밥값이 아깝지 않네요. 양측 모두 자리에 모였으니 그럼 드보르 호텔 특별 요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스코피의 여행자 파이팅! 뭐라고 하려나?
실력은 에스코피에가 최고지. 완벽한 팀워크였어. 서로를 지켜주는 흰 기러기 떼처럼 우아해. 역시 우리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완성된 요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겉만 봐선 누가 만든 건지 전혀 모르겠어. 그야 둘이 같은 요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사바나는 내가 한때 인정했던 요리사니까 외관부터 수준이 떨어질 리는 없어. 오, 이 요리 엄청 맛있는데요? 혹시나 식감에 적당한 당도, 교재에 실어도 될 만큼 수준 높은 맛이야.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9.9점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케이크 시트의 맛이 전과 아주 약간 다른 것도 같아서요. 그런가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너? 두 번째 작품도 먹어볼까요? 입에 넣기 전부터 완벽한 향기가 코를 간지럽히는군요. 박물관에 전시해도 좋을 명작일 거란 예감이 들어. 그 정도라고? 어디 나도 먹어볼까? 뭐? 이거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요? 맛의 균형이 하나도 안 맞잖아. 이건 대체 누가 만든 거야? 모든 심사위원이 답을 내린 것 같군요. 저희 모두 이 작품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청 강한 상대인 줄 알았는데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나? 이상해. 아무리 실수했대도 이 정도일 리는 없는데. 그럼 승자는 첫 번째 요리로 정해졌군요. 이제 접시를 뒤집어 요리의 주인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바나의 표식? 어떻게 이럴 수가? 이봐 사바나! 네가 부정행위를 한 거지? 뭔가 손을 쓴 게 분명해. 너 접시를 몰래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야? 현장에 모두가 봤어. 케이크가 완성된 후 테이블에 올라갈 때까지 나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뒷주방에서 표식을 새긴 것도 바네겜 씨가 배정한 사람이야. 날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지 않아? 에스코피에가 실수했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너희가 발목을 잡았든지. 너 심판! 재경기를 요청할게요. 아니, 됐어. 어디서 문제가 생겼든 결국 주방장, 아니 팀 리더인 내가 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야. 사바나, 나를 이기려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요리사로서의 자존심까지 내다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드보르 비전서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게. 에스코피에! 하지만 그 전에 피르망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겠다고 약속해. 뭐야 그 말투는? 대결에서 이긴 건 나거든? 비전서는 이미 내 건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해? 사바나, 대결의 승패는 속일 수 있어도 너 자신은 속이지 못해. 나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따지지 않겠어. 대신 약속해줘. 앞으로 직원들을 너무 압박하지 않겠다고. 그러든지 전임 주방장의 인수인계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남길 말은 그게 다야? 전 주방장? 이건 전 주방장으로서의 지적이 아니라 같은 요리사 겸 친구로서 하는 조언이야. 지금 내 말이 네 귀에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아. 네 조언 따위 필요 없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에스코피에! 드보르 비전서.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에스코피에, 진짜 이대로 물러설 거야? 맞아! 그 비전서 너한테도 소중한 기념품 아니야? 괜찮아. 나는 한 번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아. 그리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어. 피르망에게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잖아? 가시장미의 의뢰도 해결된 셈이네. 원본만 넘겨주고 간단히 해결될 일인 줄 알았으면 요리 대결 같은 걸 할 필요도 없었는데 괜히 오버했다니까.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응? 없어? 아무 비밀도 없다고? 이럴 순 없어. 말도 안 돼. 셰프님! 사바나 셰프님!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평소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피로가 쌓였던 것 같군요. 에휴. 이 자식, 이럴 줄 알았어. 스트레스? 사실 셰프님이 제일 몰아붙인 건 저희가 아니라 셰프님 자신이에요. 물론 저희에게도 가끔 밤 늦게까지나마 음식을 다시 하라고 하셨지만 셰프님은 거의 매일을 주방에 틀어박혀 연구에 매진하셨어요. 아침에 누가 출근하면 그제야 자신이 밤을 새웠다는 걸 깨달으실 정도였죠. 왜 그런 거죠? 아마도 에스코피의 셰프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역시 그렇다 해도 그게 여러분에게 화풀이할 이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핑계거리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셰프님이 뭘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텐 케이크를 열심히 만들라고 하신 게 다예요. 뒷주방에서 표식을 맡았던 레오느 양과 아르갈리아 양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는 바가 전혀 없더군요. 괜찮아. 일단 밑으로 내려가자. 내가 케이크를 직접 신문해 봐야겠어. 어때? 어디 이상한 점 있어? 이 케이크 차라리 시멘트로 반죽한 게 더 낫겠다. 그럼 최소한 맛이라도 안 느껴질 거 아냐. 그 정도는 접시에 담기 전에 분명히 맛을 봤는데. 그야 이건 너희 작품이 아니니까. 사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접시를 바꾼 적이 없어. 이질적인 맛이 케이크 시트와 크림층 사이에서 나는 걸 보면 누군가 요리 도중에 손을 쓴 거야. 즉,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지. 죄송해요. 저 협박을 당해서. 사바나 셰프님이 저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정해, 모니카. 말했잖아.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정말 추궁하고 싶었다면 대결이 끝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을 거야. 곤란한 일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숨길 필요 없어. 전 사실 그때 실수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거 아마 저일 거예요. 안전사고? 잠깐, 형광소를 말하는 겁니까? 그날 문제의 식자재를 구매한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아마도요. 그날 매입 담당자가 저랑 사바나 셰프님이었거든요. 제가 검수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 있는 식자재가 섞여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실수였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도 몰랐고 에스코피아 셰프님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바나 셰프님께 협박을 당할 줄도요. 그랬구나! 그래서 사바나가 네 약점을 쥐고 우리 대결을 망치라고 협박한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에스코피아 셰프님이 제 탓이라는 걸 알게 될까봐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처음에는 그냥 셰프님께 미움받기 싫었을 뿐인데 결국 더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저 정말. 고작 그거였어? 네? 난 메로피드 요새에 얼마 살지도 않았어.
게다가 드브로 호텔을 떠난 데엔 그 일 외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이런 일로 미안해하는 건 푸아그라를 구울 때 기름을 붓는 것만큼이나 쓸데없는 짓이야.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야. 돌아가면 바네겜 씨에게 몇 달치 업무 평가를 깎고 문제의 식자재의 유입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해. 고칠 부분이 있다면 하나도 빠뜨려선 안 돼. 알아들어? 네.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 사바나가 왜 협박까지 해가며 비전서 원본을 손에 넣으려고 했는지 아는 거 있어? 이건 증거는 없고 단순히 제 추측인데요. 나는 에스코피엘 셰프님이 떠난 후로 드보르 호텔의 맛이 변했다고 손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특히 호텔의 간판 메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대결 때도 예전과는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전문적인 미식가나 단골 손님이 아니라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차이였지만요. 사바나 셰프님께선 그 미세한 차이조차 용납할 수 없으셨던 게 아닐까요? 저 여러 번 봤어요. 늦은 밤 그분이 에스코피에님의 작품을 재현하려고 몇 번이고 케이크 시트를 만드는 모습을요. 하지만 매번 뭔가가 부족했죠. 맞아, 나도 봤어. 그땐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에스코피에 셰프님이 떠난 직후였지? 사바나 셰프님 상태가 안 좋아진 게. 자기도 에스코피에님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거듭된 실패는 그분을 점점 극단적으로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의심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서 에스코피에 셰프님으로 바꾼 거예요. 에스코피에를 의심한다고? 의심할 게 뭐가 있어? 네, 그토록 원본에 집착한 건 에스코피에님이 주신 사본에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최고의 셰프라는 타이틀을 뺏기지 않으려고 진짜 레시피를 숨겼다고 생각한 거죠. 이 바보, 멍청이! 하지만 오늘 원본을 보고 난 후 실제로는 아무 비밀도 없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답이 무의미해지자 마음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와서 쓰러져 버린 거죠. 그치만 이해가 안 돼. 레시피가 똑같은데 왜 똑같은 맛을 못 내는 거야?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수십 번을 시도하면 한 번 정도는 성공할 법하잖아. 그게 바로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격차겠죠. 젠장. 새로운 주방장이라고? 이름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드보르 호텔이 에스코피에 없이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맛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뭐랄까, 불 조절이 덜 된 것 같은. 빌어먹을. 자, 이건 드보르 비전서 사본이야. 오늘부터 네가 가지고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야. 널 못 믿는 거야 그렇다 쳐도 설마 나까지 못 믿는 건 아니지? 야, 듣고 있어? 내가 떠나면 드보르 호텔은 너한테 맡길게. 결국 나쁜 건 나뿐인가? 여러모로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바나 양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여러분을 뵙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조금 더 진정되면 모두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난 피르망 씨에게 소식을 전하러 갈게. 이 결과를 들으면 피르망 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우리도 내일 다시 올까? 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네. 돌아가면 당을 보충해야겠어.
이번에도 마카롱 먹게? 가끔은 다른 것도 시도해봐. 여행자, 흰 기러기에 대해 알아? 흰 기러기는 매년 더 적합한 터전을 찾아 장거리 이주를 해. 그때 무리를 이끄는 선두 기러기는 맨 앞에서 길을 개척해야 하지. 폰타인의 시인들은 이 선두를 기러기 무리의 리더이자 천재로 여겼어. 선천적으로 우월하며 항상 완벽한 존재로 묘사했지. 옛 시인들은 몰랐던 거야. 흰 기러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두 기러기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걸. 무리를 이끌던 흰 기러기는 힘이 빠지면 뒤로 물러나 휴식을 취해. 대신 뒤쪽에 있던 기러기가 그 자리로 교대하지. 즉, 그들은 돌아가며 리더의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인간들이 마음대로 계급을 나눠버린 거야. 난 역시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격차 따위 인정할 수 없어. 요리는 과학이지 마법이 아니야. 같은 재료, 같은 과정, 같은 환경으로 왜 같은 맛을 못 낸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미각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대담하거나 세심한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건 전부 설명 가능한 변수야. 천재만이 완벽에 도달할 수 있다면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두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거야. 응, 정했어. 나 사바나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볼래. 그리고 내일 그 애가 실수한 부분을 철저히 지적해서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겠어. 다네김과 약속한 시간까진 아직 좀 남았잖아.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에스코피에? 에스코피에는 왜? 에스코피에! 어떻게 된 거야? 난 괜찮아. 커피 한 잔만 더 마시면 돼. 커피가 없잖아. 언제 다 마셨지? 그럼 부탁할게. 어서 오세요. 네, 드시고 가시나요? 이 계절의 첫 번째 커피인가요? 알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군요. 커피. 커피의 쓴맛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더욱 완벽해졌어. 부드러운 풍미와 맞물려서 최고야. 훨씬 나아졌어. 고마워, 여행자 페이몬. 기운이 나서 다행이야. 나중에 꼭 푹 자. 대충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거? 결과? 무슨 소리야? 사바나랑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얘기해줄게. 참나, 그 난리가 벌어진 게 겨우 이런 일 때문이었다니. 전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실패였어. 에스코피의 양, 혹시 사바나 양 못 보셨습니까? 네? 사바나라면 아직 안 돌아왔는데요? 무슨 일 있나요? 어제 사바나 양을 돌려보낸 후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아침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려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지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쪽은 알퐁수군 쪽에 맡겨두고 드보르 호텔에 확인하러 와본 겁니다. 하지만 여기로 안 왔다면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사장님, 에스코피에 셰프님, 큰일이에요. 알퐁수군? 사바나 양의 집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님이 떠나신 직후 사바나 셰프님의 집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건 지도? 동그라미랑 손이 잔뜩 쳐져 있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잠깐만, 이거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비전서에 기록된 모데스트가 과거 모험을 했던 장소야. 하지만 여기에는 훨씬 상세한 장소가 표시되어 있어. 비전서에 있는 모험 기록은 이미 훼손된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거지? 드보르 비전서? 그럼 저기 하트 표시가 된 해역은
드보르 케이크가 탄생한 곳일까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건가? 거기서 드보르 케이크의 오리지널 레시피를 찾아서 에스코피에에게 이길 생각이라든지. 이 바보! 그건 수천 년 전의 유적이란 말이야.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건 아닐 거예요. 지도 말고 편지도 몇 통 있었거든요. 네가 형광소를 반입시킨 거잖아? 이건 협박 편지? 설마 형광소나 안전사고 건은 모니카 양이 아니라 사바나 양이 저질렀던 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짜 비전서를 되찾아. 그럼 사바나가 대결에 응한 것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전부 배후에 누군가가 조종한 일이라는 거야? 에스코피에가 진짜 레시피를 숨겼어. 으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한번 정리해볼게. 어제 우리는 사바나가 모니카를 협박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바나도 협박을 당해서 모니카를 협박한 거였어. 드디어 왔구나. 역시 편지로 모니카를 협박하라거나 대결을 벌이라고 지시했을 때 깨달았어야 했어. 안전사고도 요리 대결도 에스코피에가 레시피를 숨겼다고 믿게 한 것까지 전부 네 짓이지, 모니카! 이 유적 뭔가 해저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야. 특별한 조미료를 찾았을 만하네. 모데스트의 비전서에 따르면 이곳은 레무리아 시대에 지어진 공공 목욕탕이었대. 그러니 레스토랑으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 안에 탱탱 물범이 있어. 어디로 들어온 거지? 도망쳤다. 쉽지 않네. 앞쪽 문이 뭔가에 막혀 있어. 혹시 모데스트의 노트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안 쓰여 있었어? 생각해볼게.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낯을 가리는 작은 손님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음식이 물살을 타고 흘러가자 그들은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길이 열렸다. 으에, 설마 먹을 걸 주라는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간식 좀 가져올걸. 여기엔 바다에 있을 꽃이랑 형광별뿐이야. 우리 일단 무태 다녀오자.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기 있는 재료를 쓰자. 바다에 있을 꽃과 형광별. 인간의 레시피에는 잘 안 쓰이지만 저 친구들은 좋아할지도 모르잖아. 그런가?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내 판단을 믿어. 그러게. 그냥 던져주면 아까처럼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럼 언제 다시 돌아와서 먹을지 모른다고. 지금은 느긋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지? 음식이 물살을 타고 흘러가자. 진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 요리가 진짜 맛있었던 걸까?
문이 열렸어. 야, 물 좀. 자. 어? 이거 말고 네가 마시던 걸로 줘. 너랑 에스코피의 밑에서 대체 몇 년을 굴렀는지 오늘 마침내 이자까지 돌려받은 기분이야. 사벨리가 숨긴 유적을 찾은 데다 널 이렇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야, 앞쪽에 폭탄으로 길 열만한 곳 더 있는지 찾아봐. 안 들려? 가서 찾으라고! 찾고 싶으면 네가 가면 되잖아. 어쭈? 반항하려고? 왜? 처음에 편지를 받았을 때는 시키는 대로 순순히 다 하더니? 그건 네가 형광소일로 협박해서 그런 거잖아. 그것도 네 음모인 줄 알았으면 나는... 이제 와서 착한 사람 행세할 셈이야? 에스코피에를 질투한 적 없다고는 말 못할걸? 그게 아니면 내 말을 거지 곧대로 다 믿었겠어? 형광소일을 들키기 싫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걔 명성에 열등감을 느꼈으면서. 그래서 넌 핑계를 댄 거야. 에스코피에가 레시피를 숨겼다. 에스코피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걔한테 딱히 미안할 이유가 없다. 동경, 질투, 의심, 자기 합리화. 아무리 포장한들 결국 이거야. 과거 사벨리가 내 조상에게 했던 짓과 똑같다고. 친구라고 했으면서 놈은 결국 헛된 명성 때문에 모데스트를 죽였어. 협력하자고 했으면서 놈은 둘의 모험 노트를 찢어 발겼어. 내가 여기를 찾으려고 찢어진 조각을 얼마나 주워 모았는지 알아? 그때의 사벨리랑 지금의 넌 완전히 똑같아. 안 그래? 난 사벨리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러셔? 에스코피에가 레시피를 숨기지 않았다는 걸, 네 원망과 질투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막 죄책감이 들어? 걔가 호텔을 그만둘 때나 걔랑 대결할 때는 멀쩡했던 주제에 이제 와서? 뻔뻔하긴. 그래, 난 걔를 볼 면목이 없지. 그래도 더 이상 너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 말투는 뭐야?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난 2개의 물통 모두의 독을 탔어. 뭐라고? 진실을 깨달은 후로 너에게 계속 협조한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이걸 위해서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겠어. 너도 그 물을 마셨잖아. 이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결말이야. 에스코피에를 함정에 빠뜨린 대가로 나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자, 모니카. 뭘 웃는 거야? 웃겨 죽겠다 진짜. 연극에 잠깐 어울려줬더니 혼자 복받쳐하는 꼴이란. 네 잔재주 따위 진작에 꿰뚫어봤어. 물통에 든 물도 이미 교체한 지 오래야. 뭐? 분노에 눈이 먼 멍청이의 얄팍한 속임수에 내가 속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요리사로서도 악인으로서도 재능이 없어. 너무 평범해서 평생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가 없지. 나는 결국 끝까지 해내지 못한 건가? 다음 생에는 희극 배우라도 되어보지 그래? 차라리 그쪽에 소질이 있겠어. 뭐 이제는 네 연극도 슬슬 질리고. 원래는 유적에서 나 대신 길이나 찾기 하려고 했는데 협조를 거부하는 이상 너랑은 여기까지야. 멈춰! 모니카! 넌 이미 포위됐다! 에스코피에? 젠장. 아무래도 넌 나랑 조금 더 어울려줘야겠네. 너...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다가오지 마.
에스코피의 여행자. 너희를 이길 순 없지만 이 요리사를 죽이는 것쯤은 시간 좀 먹기야. 모니카, 대체 목적이 뭐야? 고작 레시피 하나에 이럴 가치가 있어? 레시피 하나? 설마 나를 너희처럼 요리에 돌아버린 얼간이로 생각하는 거야? 모데스트가 천재로 불리는 이유와 드보르 케이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유적 안에 숨겨져 있어. 모데스트? 드보르 케이크? 대체 무슨 소리야? 드보르 케이크가 뭐 대수라고. 이 유적의 조미료야말로 진짜 보물이야. 그 두 인간도 참 멍청하지. 레무리아의 보물을 고작 케이크 만드는 데 사용하다니. 정신이 맑아지고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효과. 그건 조미료 따위가 아니야. 미지의 약물이지. 그래, 이미 조사도 끝냈어. 그건 레무리아가 전쟁을 위해 준비한 약물이야. 그걸 보물사냥단과 우인단에게 팔면 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고! 우리 보고 돌았다더니 진짜 미친 건 너잖아! 내가 레무리아의 보물을 손에 넣고 나면 누가 어리석은지 깨닫게 될걸! 이건 무슨 소리지? 이런 해저 유적에 폭약을 쓰다니! 무너지면 어쩌라고! 사바나도 안 보여! 모니카한테 끌려갔을 거야! 이 비겁한 자식! 널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런 비열한 수단을 쓰고! 맞아. 모니카가 그 보물을 손에 넣는다 해도 안전하게 빠져나가려면 인질이 있어야 하니까 사바나를 네 말대로야. 앞쪽 길로는 못 지나갈 것 같으니 어서 다른 길을 찾아보자. 오, 바다의 새꽃의 식감에 마음이 들어하는 것 같네. 형광별을 이렇게 다룰 수도 있구나. 기억해둬야겠어. 바다 이슬꽃. 이상해. 이것들은 레무리아 스타일이 아니야. 오히려 100여 년 전 폰타인의 것에 가까워. 100여 년 전이라. 혹시 모데스트랑 사벨리가 머물던 쉼터인가? 크기를 봐선 두 사람이 머물긴 무리였을 거야. 어쩌면 첫 번째 모험 후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온 걸지도. 에이, 설마 그런 우연이 있겠어? 우리의 모험 경험은 네 요리 경험만큼이나 풍부하다고. 한번 믿어봐. 그래도 보물 상자를 뒤지는 경험만큼은 나도 만만치 않게 쌓았어. 나한테도 실력 발휘할 기회 정도는 남겨달라고. 정말로 있다니. 모험가들은 원래 이렇게 일진 남기는 걸 좋아하나? 하긴 나도 요리하면서 메모를 자주 하니까 신기한 일은 아닐지도. 어쨌든 여기 왔던 게 누구인지 어서 확인해보자. 여기에 온 것도 벌써 몇 년 만이다. 바다 밑의 모든 것은 수천 년 동안 그러했듯 여전히 그대로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다. 레무리아의 보물.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인 그것은 모데스트의 생각대로 드보르 케이크를 화려하게 빛내주었다. 보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케이크 판매량도 제한됐지만 그게 역으로 케이크의 인기를 드높였다. 모든 게 모데스트의 예상대로였다. 반면 그것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나는 곧 재능 없고 평범한 자로 낙인 찍혔다. 모데스트는 나를 몇 번이고 위로해줬지만 내가 녀석 곁에 설 자격이 없음을 가장 크게 통감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우리는 점차 대화가 줄어들고 만나는 횟수도 적어졌다. 그래, 이젠 녀석에겐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구차하게 들러붙어서 뭐하겠는가. 언젠가 내가 녀석에게 뒤지지 않는 걸작을 만들어내면
그땐 가슴을 펴고 녀석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 언젠가 이 비루한 자존심을 버리고 나면 웃으며 녀석에게 또 시시한 모험이나 떠나지 않겠냐고 물을 수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이 내용은 모데스트가 죽은 후에 혼자 이곳으로 돌아온 건가? 설마 소문이 사실이었나? 두 사람이 정말 여기서 비밀의 조미료를 찾아내고 드보르 케이크의 오리지널 레시피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럼 모데스트의 사이는 진짜로 사벨리와 관련이 있는 거야? 드보르 케이크의 맛이 변했다. 주변 사람들은 차이를 모르겠다고 했지만 모데스트는 확신했다. 완벽을 추구하는 모데스트는 일말의 결함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녀석은 드보르 케이크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주방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다. 하지만 몇 번을 만들고 몇 번을 맛봐도 본래의 맛과는 점점 멀어져 갔다. 모데스트는 커피의 단맛과 쓴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서야 깨달았다. 변한 것은 드보르 케이크가 아니라 자신의 미각이라는 걸. 레무리아의 보물은 사람들에게 궁극의 경험을 선사하고 감각을 자극하며 정신을 각성시켰지만 동시에 지각 능력을 서서히 앗아갔던 것이다. 그렇다. 육신을 짐으로 여긴 레무리아가 어찌 식욕 따위에 관심을 가졌겠는가.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아버렸다. 너무 늦었다. 무수히 반복되는 실험 속에서 모데스트는 우리가 가지고 나온 보물을 전부 자신에게 사용해버렸다. 천재라고 칭송받던 요리사는 영원히 미각을 잃었고 그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때 나는 이미 녀석과 소원해진 상태였다. 녀석을 막을 틈도 달랠 틈도 작별을 구할 틈도 없었다. 하지만 녀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는 나에게 보내졌다. 레무리아의 보물, 정말 모니카가 조사한 대로 약물이었나 봐. 모데스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구나. 근데 왜 사벨리가 그를 해쳤다는 소문이 돌았지? 게다가 비전서와 역사책에는 보물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누가 일부러 지우기라도 한 건가? 모데스트는 유서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천재도 실패할 수 있었다. 그것도 이토록 비참한 실패를. 내가 이 유서를 보고 마음이 편해지길 바랐던 걸까? 아니면 드보르 케이크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밝히고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라는 뜻이었을까? 시대를 풍미한 천재가 자기 이름을 알린 작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면 천재라는 이름도 드보르 레스토랑의 미래도 우스갯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세상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아마 그 시선은 내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것보다 더 차가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두지 않겠다. 설사 그의 노트를 훼손해 우리의 추억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가족에게 내가 불리한 증거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받더라도, 세상에 내가 천재라는 이름 때문에 녀석을 질투했다는 소문이 돌더라도 남는 것은 이 바다 밑에 남겨진 증거뿐이다. 왜 그래? 사바나는 당분간 안전할 거라며. 아니야. 모니카가 보물의 현재 상태를 발견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레무리아의 보물! 드디어 찾았다! 사벨리! 아무리 너라도 모데스트의 아이에게 노트의 일부가 남겨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네가 가져온 비전서 덕분에 마지막 조각을 채울 수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여기에 도달했지. 전설의 보물을 찾아낸 거야. 병사들을 각성시켜 불패의 군단을 만드는 레무리아의 보물을! 비어 있어? 비어 있다고? 모니카! 젠장, 한 발 늦었어! 에스코피에 저건 보물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더는 그게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사벨리는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파괴했어.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조사하느라 몇 년을 고생했는데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고작 빈항아리라고? 모니카, 진정해. 이 유적엔 위험한 게 많아. 웃기지 마! 신왕의 이름으로 야만족을 멸하리. 이 유적 아직도 흔들려. 어느 쪽이든 이게 다 모니카 때문이야.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가자. 여행자 에스코피에. 알겠어. 지금 바로. 빠져나갈 생각 마. 난 이미 글렀는데 너희만 멀쩡하면 억울하지. 평생을 쓸모없는 일에 허비했지만 마지막 순간 천재를 길동무 삼을 수 있으니 충분해. 이 미친. 사바나? 언제 깨어난 거야? 평범한 나지만 그래도 하나는 해냈네. 여행자, 알겠어. 에스코피아 셰프님, 사바나 셰프님. 여행자 페이몬! 바네겐? 너희도 왔구나. 에스코피아 셰프랑 여행자가 위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호텔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요. 나는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주방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에스코피아를 그만두게 만들었으면서 정작 음식은 똑같이 못 만들고 모니카에겐 조종당해 목숨까지 잃을 뻔한 데다 주방 관리도 똑바로 못했지. 에스코피아, 돌아와줘. 난 네가 자리를 양보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 내가 그만두기 전에 했던 말은 하나도 안 들은 거야? 그땐 머릿속이 복잡해서 온통 형광수 생각뿐이었거든. 뭐라고 했었지? 아니야, 됐어. 어차피 널 위해서 자리를 넘긴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넌 네 생각만큼 못나지 않아. 그게 아니라면 다들 여기서 널 기다렸을 리가 없잖아. 그럼요. 저희를 매번 혼내며 다시 만들라고 하셨지만 손님들께 만족스러운 음식을 내놓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셨는걸요. 에스코피아 셰프님이 그만둔 후에 사바나 셰프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그 침체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의 손님들은 주방장이 바뀐 것을 알고도 여전히 드보르 호텔을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이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아니요. 설사 그렇다 해도 피르만과 에스코피에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건 셰프님, 누가 왔는지 좀 보실래요? 오랜만입니다, 사바나 셰프님. 피르만? 나는 미안해. 나 너를 그렇게 압박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가 쓰러진 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겠지? 들었어. 칼을 똑바로 쥐기도 어렵다고. 그게 곧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협박 편지가 발견된 후
피르망 씨는 모니카 양이 줬던 차를 떠올렸습니다. 그 차에는 사실 형광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광소가 사람의 신경을 손상시킨다고 했나? 예, 대량 섭취 시 신경과 지각 능력에 영향을 주지만 섭취량과 기간을 계산하면 그 영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성격을 크게 변화시켜 정신적으로 나약하거나 난폭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보다 약해졌다고 느낀 게 착각이 아니었구나. 폰타인 과학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 정도 양은 크게 위험하지 않답니다. 금방 치료해 주겠대요.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모니카 양이 손을 댄 건 피르망 씨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사바나가 갑자기 난폭해진 거구나. 그렇다고 모든 걸 형광소 탓으로 돌릴 생각 마. 그건 그냥 증폭장치 같은 거야. 맛있는 건 더 맛있어지고 맛없는 건 더 삼키기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반성도 사과도 빠짐없이 해. 그래도 한 가지만 묻고 싶어. 내가 만든 드보르 케이크는 왜 네 거랑 맛이 다른 거야? 혹시 내가 진짜로 천재가 아니어서? 네 오븐의 열선이 접촉 불량이어서 그래. 바보야. 뭐? 뭐? 요리 대결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조사해보니 역시나 설비에 문제가 있더라고. 실제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0.5도나 낮더라. 게다가 가게의 모든 오븐이 같은 상태였어.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역시 모니카가 판 함정이었겠지. 대결 때 우리 케이크가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너와 같은 문제를 발견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까지 모니카가 손에 쓴 거야. 아니, 똑같은 문제라도 너는 원인을 찾았는데 나는 알아채지 못했어. 이것도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 아닐까? 됐거든?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굴지 마. 이 레시피를 개량한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난 이 요리를 완성하는데 장장 3년이 걸렸어. 너보다 이해도가 높은 게 당연한 거잖아. 너 주방장이 된 지 얼마나 됐어? 반년도 안 됐지? 겨우 몇백 번밖에 실패 안 한 주제에 모든 걸 천재 탓으로 돌릴 셈이야? 내가 몇 번을 실패했는지 알아? 만족스러운 레시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냐고! 천재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데스트든 사빌리든 실수는 누구나 해. 거기서 교훈을 찾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멍청이야. 내가 그때 가르쳐준 건 전부 잊은 거야? 난 드브로 호텔을 이런 사람한테 맡긴 적 없어. 난 잊지 않았어. 절대 잊지 않아. 아, 셰프님! 아무래도 드보르 호텔의 주방장을 또 바꿀 필요는 없겠군요. 이런 원만한 결말은 정말 오랜만이야. 다들 기뻐하고 있어. 이제야 좀 정신이 들어? 네 덕분에. 아니, 모두 덕분에. 두 사람 사이의 응어리도 다 풀린 것 같네. 좋아. 기운을 차린 것 같으니 지난번 대결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부터 청산해. 지금 당장 다시 대결하러 가자. 에? 그게 무슨... 그때 셰프님은 한참 협박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사바나 양은 이제 막 기운을 차렸고 여러분도 방금 위험에서 벗어난 참인데 지금 대결이라니요. 변명사절! 셰프 간의 요리 대결이 그런 사소한 일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되죠. 너 이제 주걱들 기운 있지? 그럼 대결하러 가자. 지금 당장 바로! 너 승패에 완전 연연하고 있었잖아. 두 번째 요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정당당하게 전력 투구다!
내게 요리를 낼 자격이 있을까? 사바나, 뭘 겁내는 거야? 요린 완성했잖아. 맛이 있든 없든 식탁에 올리지 않으면 개선점도 영영 알 수 없어. 실패를 두려워하면 평생 성공의 맛을 볼 수 없다고. 난 그러니까 실패를 맛보도록 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성공할 때까지. 하여간 매번 난감한 소리만 하기는. 그럴게. 예상대로 에스코피에의 압승이었어. 뭐 너무 당연한 결과라 할 말이 없네. 그런가? 근데 사바나는 졌는데도 저번보다 표정이 훨씬 밝은 것 같아.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번 일에 대해 더 궁금한 거 남았어? 어? 나비아한테 들었을 줄 알았더니. 하긴 사실 사바나한테도 그만둘 때 말한 건데 제대로 안 들은 모양이더라. 내가 드보르 호텔을 떠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형광소 사건 때문이고 하나는 호텔이 나 없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야. 그리고 나도 드보르 호텔을 떠나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찾고 싶었어. 발전 가능성? 얼마 전에 리월에서 온 동종업계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한테서 큰 가능성을 느꼈어. 그리고 과거 모데스트와 사벨리가 모험에서 보여준 개척 정신도 슬라임 점액이나 도마뱀꼬리 같은 우리가 평소 식재료로 여기지 않는 것 중에 수많은 풍미가 숨어 있는 거야. 이번에 바다 밑에서 본 바다 이슬 꽃이 바로 그 예시지. 아까 내가 대결에서 썼는데 혹시 느꼈어? 뭐? 전혀 몰랐어. 요리라는 과학은 과거의 레시피를 해석해서 무엇이 맛을 내는지, 어떤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는 기존 주방의 틀에만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나가야 해. 나 갑자기 네 요리를 먹기 무서워졌어. 야! 걱정 마. 지금이 모데스트 시대도 아니고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부터 철저하게 조사할 테니까. 이 드보르 미니 케이크 계량형 레시피를 줄게. 너희 여행 패턴에 맞춰 계량한 버전이니까 잊지 말고 피드백해줘. 알겠어. 그럼 나중에는 드보르 호텔로 돌아갈 거야? 물론이지. 바네겜 씨와도 약속했어. 가끔씩 돌아와서 드보르 호텔의 음식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체크해주기로. 그래도 조금 아쉽다. 결국 레무리아의 보물은 못 봤네. 최초의 드보르 케이크가 그렇게 전설처럼 전해졌으니 모니카도 자신의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겠지? 모데스트의 기록을 찾아 조사하고 드보르 호텔에 잠입까지 했지만 결국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그건 사실 모데스트의 경험과 그 해역의 환경을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어. 소위 말하는 레무리아의 보물은 레무리아 사람이 형광별에서 추출한 형광소야. 뭐? 그럼 왜 당시 드보르 케이크가 그렇게 추켜 세워졌던 거야? 그 시대에는 아직 당분을 정제하는 기술이 미숙했을 거야. 그러니 디저트는 고사하고 적당히 미각을 자극하는 맛으로도 극진한 취급을 받았겠지. 그리고 형광소도 고대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폰타인 과학원이 모든 분석을 끝낸 물질이야. 사벨리가 파괴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에는 별 가치가 없었을 거야. 그럼 그 유적에 값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야? 모니카가 조금 불쌍해졌어. 그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결국 이런 결말이라니. 얘들아! 응? 나비야? 너희 방금 그 해저 유적에서 나왔지? 이 호에 좀 봐. 너네 이거 봤어?
레모리아의 신비한 해저 유적에서 발굴. 1000년 전의 아름다운 항아리.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엄청난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감정가가 1억 모라에 육박한다나 봐. 이건 그 보물이 담겨있던 항아리잖아. 근데 이미 부서져 있었대. 휴, 너무 아깝다.